안녕하세요. 예쁜 상처 TV의 이강래 교수입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댓글이나 또 구독 꼭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기청소년과 기업의 공유가치 시대, 이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타깃 기업이 소비자가 와서 구매를 하면 구매액의 1% 정도를 적립을 해줘요. 그래서 1년 동안 결산을 해서 그 소비자한테 당신이 1% 1년 동안 모아놓은 것이 얼마다 이렇게 하고, 동시에 당신은 어느 초등학교에다가 이 기부금을 제출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아서 그 소비자가 원하는 초등학교에 그 적립액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그 기부금으로 초등학교에서 교육자재를 살 때 타깃에서 지정한 곳에 가서 사게 되면은 구매액의 50%를 그 초등학교에 다시 환급을 해주는, 50%면은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타깃은 월마트와 짧은 시간 안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발군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와비파커 기업이 온라인으로 가정에 10개 내지 5개 정도의 가상 안경을 만들어서 종이로 만들기도 하고 보내줘 가지고 그것을 끼워보고 안경제업에 나오지 않아도 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초점을 대고 있는 것은 아비파커 온라인 안경점에 와서 소비자가 안경을 사면 그 안경을 산 소비자의 이름으로 NGO인 비전 스프링이라는 NGO 시민단체에 그 안경을 하나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보내주는 때 받는 것은 비전 스프링에서 받지만은 보내는 주인은 원초 안경을 구매한 소비자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개도국이나 아프리카에 가서 백내장, 녹내장 이런 시력 장애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될 때에 이것은 누가 전달한 것이냐? 전달은 비전 스프링에서 전달하지만 전달의 소유주는 원초 아비파커에서 안경을 구매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소비자는 내가 안경을 하나 구매하면 대신으로 그 어려운 지역의 시력장애자에게 3 내지 4달러에 제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4천, 5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부담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는 아비파카의 안경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게 되고, 아비파카는 그걸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실 개도국이나 아프리카에서는 3 내지 4달러, 5달러는 엄청 큰 것입니다. 저도 콩고에 가서 안경을 4,000개를 2009년에 나눠주고 갔어요. 제가 죽을 뻔 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안경을 들고 가서 안경 받으러 오세요 하고 하니까 검은 아프리카인들이 한 200명 가까이가 한 번에 저에게 달려드는데 아마 저는 압사할 수도 있었어요.
경험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그것은 여담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아비파카가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쫓음으로써 매출액도 신장되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도 실현되는 이러한 찬스를 잡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85년도로 되돌아가 봅니다. 1985년에 우리는 처음으로 대한 교육 시스템을 우리 사회에 도입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겁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잖아요. 유기청소년, 길거리에서 다니는 유기청소년들은. 그러니까 어디서 등록금을 받습니까? 등록금을 받을 수가 없었고 또 교사 인건비도 쥐꼬리만큼밖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대안학교는 거친 학생들 때문에 교사분들이 3달, 4달 하면 쓰러집니다. 그렇게 해서 교사의 체인지도 너무 빈번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들은 그야말로 탈진할 그러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그렇게 하고 1998년에는 법인을 창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유기청소년 대안학교를 개설하기 시작했는데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대학에서 운동권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러한 NGO를 만들었는데 대부분이 10년 동안에 뜻을 잃고 다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어려운 일을 초창기 멤버들이 같이 했어도 어려운 일일 텐데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전부 다 세상 속으로 브레이크에 빠져들어가듯이 빠져들어가 버리고 결국 남은 몇 명만이 그 무거운 짐을 끙끙 이고 그야말로 이제 이걸 포기해야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함께 죽을 것을 맹세하고 다시 재결의를 다짐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 봐요. 단지 뭐가 있을 때? 뜻이 있을 때, 결기가 있을 때, 초기의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있을 때 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시루라기 같은 지푸라기 누가 유기청소년을 사랑하는 기업들도 돈을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업 돈을 벌고 있는 유기청소년을 사랑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 유기청소년 기업에 다가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동정을 구하면 그 기업들이 선한 기업이고 착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유기청소년을 사랑하는 기업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20군데를 가니까 19군데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20군데 갔을 때 한 군데에 손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뒷날 5%의 승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군데를 갔더니 19군데는 손사래를 치고 한 군데는 차갑지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가끔씩 맥지 유기청소년 대안학교에 보내줌으로써 우리는 근근히 회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우리는 부콩기업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런 부콩기업들을 모아서 이것도 하나의 사회 혁신이다. 사회 교육 프로그램의 혁신이다. 우리 사회를 한 차원 건강한 레벨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하고 2011년 11월 11일 서울에 있는
숙명여자대학에서 340개의 기업을 모시고 유기청소년 부콤 다짐대회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돌아와 생각해 보니까 그때 11년에 했던 것이 요즘 이야기하는 바로 공유가치기업, 사회적 가치기업, DBL 기업이라는 것을 돌아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SK라든지 또는 뭐죠? 지금 이야기하는 아비파카라든지 또 신발로 이야기하는 탐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바로 2011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콘 기업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부콘 기업과 오늘날의 SK 최태원 회장이 들판에 서서 목마르게 애쳐대고 있는 사회적 가치 기업이라는 것이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감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 유기청소년 대안학교, 유기청소년을 케어하는 NGO인 그것도 35년 동안 케어해온 그리고 2011년에 벌판에서 부콘 기업 다짐대회를 했던 가난하지만 연약하고 바람에 수양버들처럼 휘날리지만 이런 맥지라는 법인이 오늘날 사회적 가치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도사라고 들을 만큼 그런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SK와 손을 잡고 진정한 사회 가치를 어느 분야에서 유기청소년을 회복시키는 분야에서 부르짖는다면은 거기에 분명 커다란 메아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오늘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첫째 사례와 그리고 현재 추진하려고 디자인을 하고 있는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 사례는 가상 브랜드인데 SK 기업과 그리고 맥지가 어떠한 브랜드를 가지고 결합할 것이냐 해서 가상 브랜드이지만은 공유시아라는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공유시아는 공유캐러시아의 약자로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유기청소년의 회복을 위해서 유기청소년의 학교의 재목적 그리고 유기청소년의 인성을 회복해서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유시아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맥지 대안학교에서 구상하고 있는 공유시아는 맥지 심부름권 센터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지의 유기청소년 학생들이 그 심부름권 센터 내에 공유시아에 와서 신봉사를 통해서 인성을 회복하는 맥지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유시아에 와서 인성을 회복하는 뭘 함으로써 공유시아에서 신봉사를 함으로써 심부름을 함으로써 여기서 심부름은 마음이 시키는 부름이다. 그런데 공유시아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이미 홍보를 해가지고 공유시아에 와서 차를 마실 분들은 공유시아가 뭐 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고 옵니다. 즉 공유시아는 커피를 와서 한 잔 마시고 그리고 2잔값, 3잔값을 이렇게 내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커피를 마실 능력이 없는 유기청소년 와서 대가 없이 마시고 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을 유기청소년들이 심부름을 해주고 거기에서 자원봉사, 신봉사를 하면서 본인들의
마음의 눈이 트이게 되는 장소가 곧 공유시아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시아가 이 브랜드를 통해서 SK와 결합한다면 어떻게 결합하느냐? 공유시아를 개설하는데 장소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SK가 함께 해주게 된다면 거기에서 공유시아의 여러 가지 여건들과 교육 프로그램이 풍부해짐으로써 SK는 공유시아에 그런 것을 제공해서 좋은 사회적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나중에 SK는 청소년들로부터 청소년 관련 제품들을 홍보하고 매출을 진작시키는데 경제적 가치를 더 증진시키게 되고, 그리고 또 SK는 길거리를 헤매는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가출했다가 돌아오고 학교를 다니지 않다가 학교를 재복직하게 되고 이러한 많은 효과들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맥지 법인이 해서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즉 SK라는 사회적 가치의 선도 기업이 손을 맞잡아 줌으로써 그러한 사회적 가치가 향진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시아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SK하고 손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제안을 첫 번째 가상 브랜드를 통해서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가상 브랜드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유시아를 통해서 브랜드 결합이 SK하고 이루어지는 것에 더하여 바로 키퍼넷을 거기에 첨가시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맥지가 19년 3월부터 준비해 오고 있는 유기청소년 키퍼넷은 현재 시도된 바가 없는 것으로 경찰서나 검찰청이나 또는 법원에서, 그래서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키퍼들이 달려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훈방시켜서 가정으로 또는 맥지 대안학교로 데려오고, 또 검찰에 가서도 법원으로 넘어가서 영찰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에서 불기소 또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서 맥지 대안학교나 또는 제2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유기청소년 키퍼넷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찰서와 검찰청과 법원을 연결하는 이러한 사랑의 브릿지 운동을 누가? 바로 유기청소년 키퍼넷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심하고 3월부터 지금까지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다시피 물적인 여러 가지 자원들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한 270여 명 정도가 키퍼가 되겠다, 키퍼의 전문가로서 할당하겠다, 이렇게 자원하고 동의서를 썼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분들은 뭘 원칙으로 합니까? 자원봉사를, 재능 기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순수 민간단체가 이렇게 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소한의 물리적 토대를 저희가 말할 때는 SK 또는 SK 최태원 회장님과 동행해서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이러한 큰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기회가 분명히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SK의 경제적 가치와 그리고 맥지가 결합함으로써 두 단체가 결합해서 하나의 큰 꿈을 꾸어내는 그 비틀즈의 러커 존 레논의 아내 오노 요코 여사가 꿈은 혼자 꾸면은 망상이지만 둘이 함께 꾸면은 현실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의 선도 기업이며 전도사라고 부르고 있는 SK가 빈약하고 연약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순 투성이 속에서 성장해 왔지만은 유기 청소년을 회복시키는 맥시 청소년 사회교육원과 손을 잡고 꿈을 함께 한다면은 정말로 첫 번째 가상 브랜드에서도 무엇입니까? 그게 공유시야죠. 그리고 더하여 지금 말씀드리는 키퍼넷에서도 우리가 꿈꾸는 만큼 분명히 반가운 가치가 각각하고 날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해 봅니다. SK와 맥지가 같이 꾸는 꿈이 현실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빌면서 오늘 이 내용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컷!